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재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 강의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컴퓨터 일반 1번 윈도우즈의 특징 및 새로운 기능 볼까요? 현재 우리의 기준 버전은 윈도우 10인데 윈도우즈 10의 특징 그리고 새로운 기능, 일단은 GUI라는 게 있는데요. GUI 뭐의 약자냐면 G는 그래픽이고 U는 유저예요. 유저라는 거는 사용자를 뜻하는 거고, I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뭐예요? 인터는 중간에 껴있는 의미고 페이스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 사이에 껴있는 거,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명령을 내릴 때 일일이 키보드를 가지고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가지고 그래픽 요소, 아이콘이죠. ICON,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 환경을 우리는 GUI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의 약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을 눌러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게 GUI 환경입니다. 이거는 윈도우 10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죠. 윈도우즈의 특징이죠. GUI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특징은 이제 32비트, 64비트 모두 지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트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이제 배워요. 그런데 32비트는 64비트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32차선이 있고 64차선이 있어요. 어느 차선이 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까요? 당연히 64차선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32비트, 64비트 어느 게 더 처리 속도면에서 효율적이겠냐라는 거죠. 64비트죠. 아무튼 32비트, 64비트 다 지원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 자동 감지 설치라고 번역을 하는데 시험 문제 절대 자동 감지 설치라고는 안 나와요. 왜요? 그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자동으로 감지 설치되는 거 감지돼 가지고 다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로 내느냐? PMP로 내요. PMP 내면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럼 PMP는 뭐의 약자냐면, P는 플러그, 전기 코드요. 그 플러그. N은 AND의 N이에요. AND의 N.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는 플레이, 놀고 있네, 실행된다, 이렇게 번역하셔야죠. 여기서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논다라는 표현 맞죠? 실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약자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PMP 이렇게 나타낸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면 컴퓨터의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플러그, 그 개념이에요. 꽂는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한다. 그래서 자동 감지예요. 자동 감지. PMP. 그럼 뭐 하느냐? 그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설치한다, 환경 설정해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 장치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윈도우즈 10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윈도우즈 10이 디바이스를 감지할 수 있게끔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마다 PMP 지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PMP 자동 감지 설치, 플러그 앤 플레이 됐고요. 그다음 이번에 핫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핫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고, SWAP swap 그러면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뜨거울 때 교환하는 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 뜨겁다라는 건 뭘 뜻해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 여러분들 전기가 열을 발생시켜요. 우리 온열매
매트 같은 거 있죠. 전기장판 같은 거. 그게 다 전기가 흐르면서 전선이 뜨거워지면서, 그쵸, 바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그게 바로 뜨거워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홑이고, 그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를요, 연결 또는 연결된 거를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연결하고 분리시키는 걸 갖다가 교환,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 뜨거운 상태에서도 부품을 갖다가 뺐다 꼈다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홑, 스왑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PMP, 홑, 스왑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GUI는 이제 아시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요.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도 예를 들어서 선점이라는 뜻을 먼저 아시면은 쉬워요. 선점은 뭐예요? 선점은 미리 가서 자리를 딱 차지하는 거, 바로 선점입니다. 멀티는 많다란 뜻이고, 태스킹은요, 태스크가 일, 작업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그러면은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프리엠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워요, 스페링이. 근데 앞에 PR만 보세요. PR. 모든 영어 단어 앞에 PR가 들어가면 미리 뭔가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리 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윈도우즈 10이 기능이 좋아요.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CPU가 뭐냐면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중앙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이제 우리 다 배워요. Central Processing Unit인데 중앙처리 장치, CPU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도우즈가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CPU를 딱 먼저 선점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윈도우즈에서는 앱이라고 표현하죠. app, 앱.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CPU를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멈추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보일 때 윈도우즈가, 야, 왜 CPU 너 혼자 쓰려고 그래? 떨어져. 바로 그게 윈도우즈 10이 하는 일이에요. 볼까요? 운영체제가 CPU를 미리 선점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도,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을 뜻하는 거예요. 발생해도 바로 이거죠.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지 않게끔 한다. 누가? 윈도우즈가. 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라는 거죠. OS가, 운영체제가 CPU를 선점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CPU를 서로 차지하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스템 전체 다운되는 게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점형 멀티태스킹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GUI, PMP, 홑스왑, 선점형 멀티태스킹. 선점이에요. 선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또 이거 비선점으로 딱 나오잖아요. 문제 읽다 보면요, 그냥 또 혹합니다. 선점. 자, 3번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 NT는 U 테크놀로지의 약자고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F는 뭐 파일 시스템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U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데, NTFS는 좋은 점이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발전을 해가는 거는요, 운영체제가 발전해 가는 거는 빠른 속도, 대용량 처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NTFS, U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 됐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전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로그 오프 하지 않아도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당연히 로그온 할 수 있다라는 거. 윈도우 키 누르고 L 눌러도 돼요. 이따가 이제 바로가기 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지원 되고요. 윈도우즈 10에서.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백업한 다음에 복원도 가능한 거고, 또 시스템 복구도 가능해요.
그 다음 방화벽 내장 기능도 있습니다. 파이어월, 이건 또 인터넷 쪽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윈도우즈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로피크라는 게 있는데요. PEK가 무슨 뜻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피크는요, 무언가를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엿보는 겁니다. 얘는요, 에어로피크는. 에어로라는 거는 항공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에어로피크 외에도 에어로스냅, 에어로쉐이크, 그죠? 에어로피크 가겠습니다. 뭔가를 엿보는 건데,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바로 여기죠.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축소 형태의 미리 보기가 나타난다. 여기 바로 미리 보기. 아까 PEK가 피크가 훔쳐보다, 엿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앱에다가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되면 미리 보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에어로피크입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지금 제가 쭉 가면 바로 여기요. 지금 화면에 잘 잡히려나 모르겠지만 보이나요? 마지막이에요. 네, 지금 벌써 에어로피크가 됐네요. 제가 마우스로 살짝 위치시키니까 바탕화면이 살짝 우리가 훔쳐볼 수 있었잖아요. 바탕화면에 뭐가 있지? 네, 이렇게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위치시키기만 했어요. 작업 표시 가장 오른쪽에. 바로 그겁니다.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모든 창을 최소화해버립니다. 아까는 저는 이제 위치만 시켰고 클릭은 안 했어요. 또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D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에어로피크입니다, 이게. 에어로피크. 그러면 이제 에어로 스냅이라는 것도 있고 에어로 쉐이크가 있는데요. 쉐이크 먼저 한번 갈까요? 엑셀하고 이제 액세스, 방금 전에 여기 나타났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마우스를 살짝 올려놨을 때 바로 이거요. 에어로피크예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 자, 엑셀하고 액세스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실행시켜 놨는데, 에어로 쉐이크, 쉐이크는 SHAK, 흔들다라는 뜻이 있죠. 지금 제가 엑셀에 제목 표시줄을 누르고 흔들겠습니다. 뒤에 액세스 어디 갔나요? 사라졌죠. 이게 바로 에어로 쉐이크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창들이 떠 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다시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세스가 다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에어로 흔들어준다. 그래서 뭐라고요? 쉐이크, 에어로 쉐이크.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SNAP, 스냅. 그러면 이렇게 척하고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요. 자기가 알아서 딱 붙어버리죠. 얘는 지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네, 좌우로 알맞게. 이게 바로 에어로 뭐라고요? 스냅입니다. 됐네요. 자, 우리 자출에서는 피크만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쉐이크하고 스냅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윈도우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딱 긋는 버릇 들이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윈도우즈 10이 기능이 좋은데, 능력이 좋은데 한 사용자만 위해서 아니죠.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자, 여기 이거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미디어 매체죠. 플레이어는요, 플레이 놀고 있네. 그죠? 플레이어 그러면 놀고 있는 사람.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거는 뭐냐면 미디어를 플레이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플레이만.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플레이만 시켜주는 거지. 에디트. 편집이 영어로 에디트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은 안 줘요. 왜요? 편집 프로그램도 또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1번의 정답 2번이에요. 미디어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플레이만 되는 거지 동영상을 편집, 에디트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네트워크가 무슨 뜻이에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라는 건요. 네트, NET, 망이고 워크는요. WORK 작업이죠. 네트워크를 절대로 망 작업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예요. 오히려 망 작업이라고 번역하면 더 이상해요. 그렇죠?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라는 거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또는 단말기와 단말기 터미널끼리 연결시켜 놓는 개념이에요. 선으로 보이는 선으로 했다 하면 유선이고 유선 네트워크고 선이 없이 했다 그러면 무선 네트워크예요. 별거 없습니다. 네 번째 파일 시스템으로 FAT32 FAT는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미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파일에 할당된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FAT라는 거는 우리 주민센터 예전엔 동사무소라고 했지만 요즘은 주민센터라 그러죠.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어떤 위치에 돼 있는지 저장되어 있는지 다 갖고 있는 정보예요. 그걸 갖고 있는 정보가 바로 FAT예요. 그 다음에 아까 NTFS 기억나세요? 뭐 약자예요? U Technology File System. 이거 지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자 컴퓨터 전원이 연결된 상태 전원 오랫동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여러분들 전기 코드 오랫동안 만진 거 스마트폰 충전기 한 거 만져보세요. 뜨겁습니다. 뜨거운 걸 영어로 HOT, 홑.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건 이제 교환의 개념이니까 swap. 그럼 정답 나왔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교환하는 거 홑, swap.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의미하는 것은 2번 바로 가겠습니다. 홑, swapping. 홑, swap을 하는 거니까 swapping. 됐죠. 1번의 플래그 앤 플레이 PMP 말씀드렸고 3번의 채널, 4번의 인터럽트. 이 채널과 인터럽트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잘 등장하고 자 이거는 또 우리 본강 그 다음에 포인트 시간에 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인터럽트도 중요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에어로 피크 가겠습니다. 피크가 무슨 뜻이 있다? 훔쳐보다, 몰래 엿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개념이에요. 1번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1번은요. 아직 우리가 이제 자출을 안 나왔지만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LIBRARY 라이브러리 도서관입니다. 그때 배우기로 하고요. 두 번째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위치시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아까 제가 피크가 몰래 엿보다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개념의 설명이 나와요. 자, 빠르게 미리 보거나 미리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슬라이드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뭐 아니고요. 네 번째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피크는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자, 에어로 피크 말고도 아까 제가 두 가지 또 뭐 말씀드렸어요. 에어로 스냅, 그 다음에 흔드는 건요. 에어로,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에어로 쉐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가 이제 영어로 숏컷 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숏컷이 사전적인 의미가 지름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가기 키를 단축키 이렇게도 불렀거든요. 어느 게 더 와닿습니까? 바로가기 키, 바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축키, 작업을 단축해주는 키다. 둘 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는 바로가기 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 표현을 단축키로 표현했다. 그래도 단축키, 바로가기 키 같은 의미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바로가기 키 할 때 이제 F1 먼저 배우잖아요. F1이 어디 갔나요, 이거? 빼먹었나요? 아이고, 빼먹었나요? 아니에요. F1은요. 엑셀하고 액세스, 기타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아직도 도움말입니다. 우리가 뭐 도와달라 그럴 때 여러 번 도와줘 못하잖아요. 한 번만 도와줘 그러잖아요. 한 번, 1번 도움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강의해드렸었거든요. 한 번만 도와줘. 한 번. 1번, F1번. 이 F라는 거는 이제 FUNCTION, 펑션, 기능이란 뜻이에요. 엑셀에서는 이제 펑션이 함수이지만, 아무튼 뭐 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F1, F2, 여기서 F라는 거는 펑션, 기능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는데, F1은 도움말인데요. 윈도우즈에서는 더 이상 F1이 도움말로 안 쓰이고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떠요.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웹 도움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요. 윈도우 키 누르고 F1을 딱 눌러보세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웹 도움말이 딱 뜹니다. 아주 윈도우즈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F1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엑셀, 액세스에서는 도움말이다. 그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F2부터 가겠습니다. F2 기능키 2번. F2는 정말 외우기 쉬워요. 얘는 이제 이름 바꾸기거든요. 그럼 무슨 이름이에요? 당연히 선택한 항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항목은 파일이나 폴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F2 이름 바꾸기 어떻게 외우면 돼요? 그렇죠. F2 이름 바꾸기. F2인데 또 이름 바꾸기예요. 참 외우기 쉽네요. F2 이름 바꾸기. 썰렁한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시험장에서 절대 혼돈 오지 않아요. F2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F3. F3 같은 경우는 검색이거든요. 파일 또는 폴더 검색. 자, 키워드에만 제가 줄을 칠게요. 검색이라는 건 뭐예요? 찾는 거죠. 예전에는 찾기라고 했었어요. 찾기. 근데 이제는 검색이라고 좀 말을 좀 멋있게 바꿨는데 뭐 검색이나 찾기나 그죠? 자, F3 찾기. F3 찾기. 그럼 뭔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인삼 찾기. F3, 3 인삼 찾기. 그렇게 알아두세요. 인삼을 찾아라. 그 다음 F4. F4는 파일 탐색기에서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해줘요. 주소 표시줄. F4 주소 표시줄. F4 주소. 저거 사주소. 저거 사주라. 그죠? 사주팔자. 사주. F4 주소 표시줄. 어렵지 않네요. F5. F5는 새로 고침이에요. 인터넷에서도 F5 새로 고침. O 새로 하라. 그죠? O 새로 하라. 그래서 F5는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이제 F6 같은 경우는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시켜요. 순환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것도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냐고요?
육순잔치. 나이가 60이 되면 하는 잔치, 육순잔치. 육순. 그렇게 알아두세요. 썰렁하죠? 어느 분들은 아재 개그라고 하시는데요. 뭐 좋습니다. 제가 조금 망가져도요. 여러분들이 절대 안 잊어먹고 시험 잘 볼 수 있다면 뭐 제가 아재 개그를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F6 육순 됐고요. 그 다음에 F10. F10은요. 메뉴 모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또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외우냐고요? 열매. 열이 영어로요. 텐이죠. 영어로 열은. 열은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메뉴. 그래서 F10은 메뉴. 이렇게 해서 F1부터 F10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가겠습니다. Alt F4. 이건 빨간 줄 먼저 쳐드릴게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Alt F4는요. 활성 항목을 닫거나 종료해버립니다. 닫거나 종료. 죽여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Alt에 알게모야, F에 팍, 그 다음에 4자 죽을 4자 써서 알게모야 팍 죽어라. Alt F4.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닫거나 종료. 활성 항목, 활성 앱. 알게모야 팍 죽어라. Alt F4. 됐죠? 됐고. Alt 누른 다음에 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동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간의 전환이다라는 거죠. 탭이라는 건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열려있는 앱 간의 전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Alt F4도 마찬가지고 알게모야 팍 죽어라. 그 다음에 Alt ESC도 있어요. Alt ESC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해줘요. 유사하지만 달라요. 그 다음에 Alt 엔터는요. 윈도우즈에서는 속성 창을 표시해 줍니다. 속성이라는 거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프로퍼티인데 프로퍼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속성인데 내가 너의 속을 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알고 싶다. 너의 속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엔터가 들어가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거죠. 알고 싶다. 엔터 들어가 보자. 왜? 속성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컨트롤 플러스 ESC는 시작 화면, 시작 메뉴거든요. 얘는 윈도우 키를 누르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컨트롤 플러스 ESC예요. 그러면 시작 메뉴죠. 시작. 컨트롤의 C, ESC의 E. 시작 화면. 시작 메뉴. 이렇게 알아두세요. 컨트롤 플러스 ESC.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그리고 ESC. 왼손 두 개로 왼손 두 개래요. 왼쪽 손가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ESC 누르는 거나 또 뭐 반대로 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키가 대부분 왼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ESC 메뉴에 있고,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ESC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놀랐어요. 저도 이제 컴퓨터 배우시러 오는 분이요. 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가 작업 관리자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이거를요. 컨트롤 시프트 ESC를 동시에 누르려고 그랬어요. 이거 동시에 누르는 거 저도 힘들어요. 이 더하기라는 의미는 누르고 난 상태에서 얘 누르고 얘 눌러 이런 뜻입니다. 네. 물론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네. 아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작업 관리자 열기.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F10. 아까 F10은 뭐였었어요? 열매 메뉴 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프트 얘는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예요. 바로가기 메뉴 시프트 플러스 F10.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delete가 삭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그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은 파일이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삭제되는데 완전 삭제예요. 그리고 이제 휴지통 배울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릴 텐데, 휴지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휴지통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딜리트로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 그거예요. 그런데 Shift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이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그러니까 완전 삭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Shift 플러스 딜리트.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윈키 같은 경우는 아까 컨트롤 플러스 ESC, CE 시작 화면 열기, 또 한 번 누르면 닫기, 연 상태에서 또 한 번 누르면 닫기예요. 그래서 윈키하고 아까 요 부분 컨트롤 플러스 ESC 여기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중요하다 그러네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그죠? 컨트롤 윈키 누른 다음에 PAUSE, 퍼즈라고 읽어요. 퍼즈 또는 퍼즈 키의 밑에 브레이크라고도 써 있을 거예요. BREAK. 얘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말이 어렵죠? 내 컴퓨터에 있는 CPU가 뭐고, 중앙처리 장치, 램이 몇 기가고, 내가 쓰는 윈도우즈가 버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를 누르는 겁니다.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퍼즈 키는요, 퍼즈 브레이크 키는요, 혹시 노트북을 쓰는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의 노트북에는 퍼즈 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왜요? 공간 때문에 안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윈도우 키 플러스 퍼즈는 내 컴퓨터의 시스템의 속성을 알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다라는 거. 이번에는 요것도 중요한데, 윈키 누르고 L입니다.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윈키 누르고 L을 누르면요,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해 줍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로 말씀드릴게요.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할 때 쓴다라는 거고, 윈도우 키 누르고 D, 아까 이거 했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바탕화면 표시 및 숨김,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T, 얘는요 잠시 후에 문제 풀 건데, 작업 표시줄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순환이에요. Alt 탭, Alt ESC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T는 작업 표시줄에서 앱 순환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E는요 익스플로러,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즈 탐색기고, 윈도우즈 7에서는, 윈도우즈 10에서는 파일 탐색기예요. 파일 탐색기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그러니까 E가 익스플로러, EXPLORER인데요. 이거 그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탐색기의 우리 티귿, 이거 보세요. 티귿. 잘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요 탐의 요걸 똑같죠? 영어 알파벳 이 대문자하고 탐색기의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윈키 누르고 R은요, RUM, 런이 무슨 뜻이에요? 뛰다. 그럼 컴퓨터에서 런 시켜라 그러면 컴퓨터가 뛰는 겁니까? 컴퓨터에서는요, RUM은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키 누르고 R을 누르면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키 쭉 설명드렸는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써보는 방법이죠. 자주.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좀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Shift 플러스 F10, 아까 F10이 뭐다? 열매, 메뉴,
그죠? 메뉴인데 시프트 누르면은 뭐요? 바로 가기.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항목에 바로 가기 메뉴 표시 맞네요. 2번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면은 항목이 삭제되는 건데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삭제? 바로 삭제 또는 완전 삭제 맞네요. 휴지통이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메뉴 시작 화면. 근데 여기 실행 메뉴 부르기. 아까 실행은 뭐라 그랬었어요? 영어로 RUN run. 그러니까 윙키 누르고 R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거죠. 4번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5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눌러 이거 저 배웠잖아요. C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뭐야? 시작. 또요. 윈도우 키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눌러 수행되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오랜만에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은 첫 번째 시작 화면은 나타난다. 바로 정답이네요. 뭐 그렇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열려 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작업 표시줄에서 열려 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는 윈도우 키 누르고 T예요. T.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키 설명해 드렸고요. 자출에서는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우리 기본서 같은 경우는 본강, 그 다음에 문제집 같은 경우는 또 포인트 강의에서 우리 또 바로가기 키 재미있게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말 그대로 이제 바로 가는 아이콘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까요? ICON 스펠링이죠. ICON이 무슨 뜻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우리 윈도우즈 특징 새로운 기능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아이콘이라는 거는 이제 작은 그림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 그림이 무언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이콘이에요. 가겠습니다. 바로 가기 아이콘.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가기 아이콘인데요. 얘는요. 특징이 있어요.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엑셀 2016 왼쪽에 화살표. 요 화살표를 보면 얘가 바로 가기 아이콘이구나. 엑세스 2016, 파워포인트 2016, 한글, 그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 화살표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레지스트리 들어가서 편집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가 레지스트리 들어가서 편집까지 해서 이 화살표를 이게 화살표가 거슬리나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없앨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건 화살표가 있는 거는 바로 가기 아이콘이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게 되면 원본, 진짜 얘랑 연결되어 있는 엑셀이 실행된다. 그 뜻이에요.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로가기의 확장자는 LNK, 링크, LINK, 링크라는 게 연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NK고, 그다음 바로가기를 얘를 삭제해도요. 당연히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아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다룹니다. 속지 마세요. 얘를 삭제했다 그래서
연결된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는다. 제가 비교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증명사진, 뭐 여권사진 그 찢어버린다고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표현이 좀 그랬지만,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얘를 삭제한다 그래서 엑셀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에 일반 탭에 가게 되면, 이 속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성격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속성. 영어로는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나오니까. 일반 탭에 가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위치라든가, 당연히 위치, 그리고 이름, 크기, 그 다음에 수정된 날짜,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돼요. 뭐 요건 속성 일반 탭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구나, 알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걸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파일 탐색기에서 실행 파일을 이 부분에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하면 돼요. 이거는 파일 탐색기 창에서의 실행 파일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누르고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 끌어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라는 거고,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요, 이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자, 시작 메뉴, 여기 엑셀이 있지 않습니까? 엑셀 2016, 얘를 클릭한 다음에요, 그냥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 끌어버리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엑셀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니까 바탕화면에 위치시켜두면 도움이 되는 거죠. 화살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가기 아이콘. 그리고 저는 작업 표시줄에도 해놨어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되더라. 맞습니다. 맞죠? 두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맞죠? 맞긴 뭐가 맞아요. 틀리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뭘로 드렸어요? 사진 기억나시죠? 사진을 찍는다고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실제 대상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번에 2번이 틀린 거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네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등의 순으로 정렬 표시할 수 있다. 나머지 맞는 얘기니까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8번 문제가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1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탕화면이에요.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찾아야 돼요. 실행 파일을 찾아가지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파일 탐색기 창에서, 또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표시가 돼요. 바로가기 메뉴가. 거기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또 해보세요. 세 번째,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 드래그한다. 뭐가 빠졌어요? 컨트롤. 그죠? 정답은요? 3번이 되는 거죠.
4번.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4번도 만드는 방법 맞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8번 같은 문제는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9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원본에 대해서는요,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지금 무리수가 띄어졌죠.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이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실 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들은요, 대부분이 무리수를 띄워요. 오로지 뭐뭐만, 이것만,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아는 내용에 대한 문제면 문제를 보고 맞히시는데, 혹시 좀 헷갈리거나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출제하는 입장에서 옳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띄운다고요. 여기도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무리수를 띄운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가능합니다. 네 번째,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네요. 바로가기 아이콘,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었죠?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004 휴지통 가겠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방 안에 있는 휴지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즈에서는 휴지통을 원래는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길잖아요.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 그럼 무슨 용어가 좋을까? 휴지통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휴지통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갈까요?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기니까 휴지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필요한 경우엔 복원이 가능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손편지 잘 안 쓰시죠. 뭐 메모 같은 거 해가지고 하다가 틀렸어요. 그럼 버려도 꼭 구겨서 버리죠. 확 구겨가지고 딱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또 쓰다 보면 아까 뭐라고 썼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휴지통 가가지고 살며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복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방마다 휴지통 똑같은 걸 놓을 수도 있지만 크게 다르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마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크기도 따로 할 수 있는 거고,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 부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막 삭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휴지통에 모여있죠. 그런데 이걸 어느 폴더에서 삭제했고 어느 폴더에서 삭제했고 그걸 어떻게 사용자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윈도우즈가 기억을 했다가 복원을 시키면 원래 있던 위치로 그냥 자동적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된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종이를 구겨서.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와서 뭔가 복원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냅두면은 그 편지 구겨서 버린 게 자기가 알아서 펴져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의 실행 작업은 어떻다?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거. 뭐 해야 된다? 복원시켜야 된다.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얘예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달아요. 첫 번째, 플로피 디스크. 이 플로피 디스크는 플로피가 흐느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FLOPPY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느적거리다라는 뜻인데 예전에 5.25인치라 그래서 약간 큰 디스크가 이렇게 흔들면 흐느적거립니다. 얇아요. 그 플로피 디스크고, 그 다음에 3.5인치는 디스켓이라고 불렀었어요. 걔는 좀 이렇게 딱딱하죠. 약간 두께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럼 안 쓰는 걸 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냐? 시험 문제에 나온 텍스트 그대로예요. 지금 플로피 디스크 살 수도 없고요. 3.5인치 디스켓도 마찬가지로 살 수도 없고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습니다. 하지만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도 여기서 삭제한 거는 휴지통으로 간 거는 복원이 안 된다. 완전 삭제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플로피 디스크가 지금 살 수도 없고 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빼버렸는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돈할 수 있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는 뭐지? 새로 나온 건가? 얘는 아닌가 보다. 얘는 아닌가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플로피 디스크는 옛날이요. 옛날에 쓰였던 거고 지금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근데요, 디스켓이요. 디스켓 모양이 어디 있냐면 뭐 엑셀이나 액세스 이런 데 가서 우리 저장 모양 보면은 그렇게 아이콘 모양 있죠. 그게 디스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장의 대명사 그 디스켓 모양.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USB 메모리. USB 메모리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USB 메모리에서 삭제된 거는요, 파일 삭제하면요 완전 삭제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특히 뭐 지울 때 휴지통으로 보냈다가 한꺼번에 지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것도 휴지통에 가겠지.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복원시키면 되겠지. 아니요. USB는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스 모드. 도스 모드라는 거는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뭐예요? 배웠잖아요. R. 실행. 거기서 CMD를 치게 되면은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가죠. 그게 바로 도스 모드인데 거기서 파일을 삭제해도 완전 삭제돼요. 그런데 도스 모드 들어가서 굳이 파일 삭제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럼 얘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얘도 쓰는 분 안 계세요.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거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거.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건 뭐냐면 보통 집에서 혼자 쓰는 컴퓨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회사나 여러 명이서 쓰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까 제가 네트워크 연결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네트워크, LAN,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나중에 배워요.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컴퓨터끼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트워크 상태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완전 삭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USB 메모리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태에서 삭제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삭제하기 전에 항상 신중을 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삭제한 경우에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돼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마찬가지죠.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편지지를 꺼내올 수 없는 거죠. 물론 기타 툴, 유틸리티를 써서 휴지통으로 비우기 한 것도요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 내에서만을 뜻하는 거예요. 기타 다른 툴들을 써서 삭제한 걸 휴지통 비우기 한 거를 또 완전히 삭제한 것도 다시 복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만으로 극한하기로 하고요. 단정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hift 플러스 딜리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삭제고.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친절하게
바로 제거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삭제를 선택한 경우 아무튼 Shift가 들어간 상태에서 삭제는 완전 삭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 이 덮어 썼다라는 거는 라이트 된데 다시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리라이트가 되는 거죠. 중복돼 버리는 거. 그럼 문제 못 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지통의 기능별 특징, 그 다음에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이 기출문제 컨셉은요, 예전에는 똑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됐었어요. 그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럼 운이 좋으면 와, 내가 공부했는데 이게 다 나왔어, 이 정말 좋은 강의네, 좋은 책이네,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자출의 컨셉은 이제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용을 가지고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하셨다면 문제를 어떻게 응용하더라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컨셉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요즘 문제의 추세가 조금씩 이제, 그죠? 예전에는 만들어 놓은 거 꺼내오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또 개발을 좀 많이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더라도 변형돼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맞죠? 휴지통의 의미,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방마다 휴지통 크기 다르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고 복원할 수도 있다. 맞죠? 뭐가 맞아요? 아까 제가 휴지통 안에 버린 구겨서 버린 편지지 꺼내와야 뭔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지워진다. 이거는 윈도우즈가 그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이건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 11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휴지통은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그러니까 휴지통을 열게 하게 되면 탐색기가 열리면서 휴지통 도구 탭이 열려요.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사한 창으로 열려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해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그러니까 복원 명령을 통해서 이제 되살릴 수 있는 건데, 여기 실행할 수 있다. 여기 또 나오네. 실행할 수 없죠. 빨간 걸로 거드릴게요.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두 개를 제가 이제 삭제하려고 휴지통으로 딱 가면 여기 휴지통으로 이동이죠. 제가 Shift 키 눌러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삭제. Shift 누르면 완전 삭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Shift 뗐어요. 휴지통으로 이동. 자, 위에 찾죠? 뭐가? 그리고 휴지통 열기 하면은, 자, 열기를 하게 되면, 아니요 하고요. 여기 보세요. 휴지통 도구가 열립니다. 휴지통 도구가. 보이시죠? 관리의 휴지통 도구. 이게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요, 휴지통 도구가 위에 있었고 관리가 아래에 있었어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달라져요. 그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좀 즐겨찾기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즈가 최신 버전이 아닌 분, 그러니까 10인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현재 2004, 지금 제가 쓰고 업그레이드된 건 2004인데 1909나 1904인 분들 그 전 버전 여기가 바로 가기로 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마다 즐겨찾기, 뭐 저희 교재에는 즐겨찾기 또 바로 가기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게 나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틀린 게 아니에요, 책이. 그리고 윈도우즈가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용어들이 변경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아, 변경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책이 틀린 게 아니고, 그죠?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휴지통 비우기 있죠? 그다음 휴지통 속성, 모든 항목 복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하나만 선택해서 복원이 가능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일부 항목 복원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뻥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또 휴지통 도구가 뜨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휴지통의 이름을 쓰레기통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가기 만들기도 되고, 시작 화면의 고정, 여기서 휴지통 비우기도 되고요. 또 속성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름 바꾸기 우리 바로가기 뭐라 그랬어요? 이름 바꾸기 F2 이름 바꾸기. 제가 F2 눌러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F2 되잖아요. 됐네요. 12번 다음 중 파일을 삭제할 때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물어보네요.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삭제한 경우.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그냥 삭제를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복원이 되는 거죠. 일단 정답 체크하고 시험장에서는 바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풀어보겠습니다.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USB 메모리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바로 삭제죠? 이거 복원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1번이 답이,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죠. 2번은. 세 번째,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한 경우. 자, 대표적인 거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휴지통 속성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친절하게 선택한 경우 당연히 복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복원이 안 되는 경우고, 1번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삭제한 경우 이땐 복원이 가능하다. 단 아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 무슨 키를 누르면 안 돼요? Shift 키. 네, 명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설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설정이라는 거 많이 생소하시죠? 그 설정은 뭐냐면, 윈도우즈 버전이 이제 윈도우즈 7과 7의 공통 기능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제어판에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10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출제 기준을 설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겠습니다. 설정은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설정이라는 거는 이제 마우스로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설이니까 설, 시옷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설정. 바로 이게 설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장치, 전화, 네트워크 및 인터넷, 개인 설정, 빨리 읽을게요. 앱, 계정, 시간 및 언어, 게임, 접근성, 검색, 개인정보, 업데이트 및 보안, 얘네들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전 제어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요, 이 설정에서 제어판하고 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설정이에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I입니다. I. 정말 중요하죠. I, 그거 아셔야 돼요. 윈도우 키 누르고 I입니다. 그게 설정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런데 우리 자출에서는, 여기에서는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접근성 이 정도로만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기본서에서는 본강, 그리고 문제집에서는 포인트 강의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설정. 개인 설정은요, 말 그대로 개인 취향에 맞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의 아이콘 설정이라든가 마우스 포인터 변경 이런 건 다 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테마. 우리 테마라 그러면 또 잘 안 와닿죠. 주제요, 주제. 그죠? 테마. 우리 뭐 테마파크 공원, 테마공원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입니다. 바탕화면 배경 이것도 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설정. 그다음에 창색, 그다음에 소리, 화면 보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설정이고요. 디스플레이가 무슨 뜻이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DISPLAY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면의 해상도를 조절할 때 쓴다. 이거 애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면 해상도가 눈에 보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기 변경이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정보 설정에서는 그냥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보 그러면 이상하니까 시스템 정보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윈도우 버전, CPU의 종류, 그다음에 램의 용량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종류 32비트냐 64비트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이름,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여부, 바로 시스템의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시력, 청력, 그다음 기동성에 따라서 컴퓨터를 갖다가 설정을 조절한다라는 거고, 또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글 윈도우즈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알고 가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는 방법은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들어가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얘는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라고 해요. 여기에도 설정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요, 설정. 그래서 얘는 빠른 링크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눌러도 돼요. 같이 알고 가시고. 설정 들어왔죠. 바로 개인 설정, 그 다음에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출 해설은 좀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오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야간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배열 및 레이아웃, 아까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 해상도 여기서 조절하면 되고요.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 그 다음에 모니터가 여러 개인 경우 그것도 가능합니다.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또 그래픽 설정 다 디스플레이예요. 여기서 가능한 일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홈키를 눌러도 되고요. 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홈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기를 홈페이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개인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경, 색, 잠금화면, 테마, 글꼴, 시작, 작업 표시줄 얘네들이요. 이게 다 개인 설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근성은 아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다 말씀드렸었죠. 여기서의 디스플레이는 접근성의 디스플레이예요. 확대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접근성의 디스플레이,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돋보기, 색상 필터, 고대비, 나레이터인데 이제 여기 이제 내레이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보통 나레이터라고 하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접근성, 뭐 청각, 오디오, 선택 자막, 상호작용, 음성 명령, 키보드, 마우스, 아이 컨트롤 이런 것들요. 우리 자출에서는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화면 보호기,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변경, 바탕화면 배경,
화면 해상도 조정. 자,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옳지 않은 거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아까 화면에 뭐는 어디서간다. 화면에 그렇죠. 화면의 해상도는 디스플레이다. 디스플레이가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호한다거나 바탕화면 배경이라든가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 2, 3번은 해당이 되는 거지만 화면 해상도는 디스플레이다. 외우세요.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를 조절하는 일이 많거든요.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디스플레이 설정하고 개인 설정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기 메뉴가 나타나요. 디스플레이 설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해상도 설정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외워지셨을 거고 또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하고 개인 설정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탕화면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13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고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아까는 개인 설정, 이제는 디스플레이. 첫 번째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의 배경, 창색, 소리 및 화면 보호기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한 거는 테마 같은 경우 얘네들은 그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14번의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개수 감지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모니터 방향, 해상도 방금 전에 또 봤고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이 세 개는 디스플레이다라는 거죠. 15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설정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개인 설정, 계정, 접근성, 장치. 정답은요? 접근성. 용어가 좀 어렵지만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접근성 그러면 뭐지?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설정은 접근성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접근하기 좋게끔 하겠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출에서는 설정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 주제 1부터 해가지고 5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이렇게 5개의 주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얼추 1시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자출 문제 지금 새로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요. 또 새로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양해해 드리고요. 하지만 이 설정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윈도우즈 부분 외에는 내용이 같아요. 이전에 올렸던 강의. 그래서 이전 강의도 좀 참고해서 미리미리 좀 보시고요. 완전히 대체되기 전까지는 그런 또 센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빨리빨리 또 그렇다고 강의를 또 초스피드로 말을 빨리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설명을 대충 하기에는 제 성격이 또 허락을 안 하고요. 아무튼 제가 시간 확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개인 이 설정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